안녕하십니까. 대구한의대학교 송지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족걸음 간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표준 경맥 명칭으로는 리버 메리디안, 부호로는 LR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맥, 인맥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경맥들의 구조와 그 위에 있는 경혈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경맥이 되겠습니다. 이 경맥은 12경맥의 맨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것으로서 족걸음 간경 또는 리버 메리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 족걸음 간경의 유주, 그리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경혈, 그리고 관련이 있는 간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족소양 담경이 눈초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체의 측면을 지나서 발가락으로, 네 번째 발가락으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간에 가지가 쳐져서 족소양 담경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엄지발가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걸음 간경의 시작은 엄지발가락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엄지발가락은 이미 다른 경맥을 이야기할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족태음 비경이었었습니다. 족태음 비경을 이야기할 때도 엄지발가락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족태음 비경의 엄지발가락을 이야기했을 때는 엄지발가락의 안쪽 측면을 언급을 했었는데 족걸음 간경은 엄지발가락의 바깥쪽 측면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깥쪽 면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가락을 통해서 발등, 그 다음에 정강이 안쪽을 통해서 허벅지로 들어와서 안쪽 면을 흐르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를 휘감아 돌아서 복부를 거쳐서 흉부로 올라오는 그런 유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주가 이러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중에서도 바깥쪽 측면의 문제라든지 발등에 있어서도 족걸음 간경이 지나가는 부위, 또 정강이 안쪽 면에서의 문제, 또 무릎에 있어서도 안쪽에 족걸음 간경이 지나가는 부위 등등의 통증 또는 굴신분리, 즉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나 감각에 이상이 있거나 할 때 다 족걸음 간경을 이해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또 이 경맥이 생식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생식기의 문제, 예를 들면 남성에서의 생식기 문제나 여성에서의 생식기 문제도 바로 족걸음 간경을 이해해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부도 지나고 흉부를 지나게 되는데 맨 마지막 경혈자리는 흉부에서 끝나고요. 끝나지만 안쪽으로 흐르는, 채강으로 흐르는 또 다른 경맥의 유주가 간과 담을 얽어매고 주로는 간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흐르고 있는 유주상에서 반응점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담하고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 표리상 간담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경맥의 유주가 그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혈은 없지만 이 간경이 흉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을 타고 올라와서 입을 한 바퀴 돌아 눈을 지나서 인체 정수리까지 간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통을 이야기를 할 때 앞쪽 머리가 아픈 경우는 족양명 위경을 주로 언급을 하게 되고, 머리의 측면 부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앞서 얘기했던 족소양 담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얼굴에, 그러니까 두부의 후면 뒤쪽 머리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족태양 방광경의 문제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인체의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두부의 제일 꼭대기 정수리죠. 정수리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다른 경맥이 아닌 족걸음 간경의 문제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족걸음 간경은 간, 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든지
피로, 과로 이런 것들도 쉽게 떠오를 수 있을 텐데요. 만성 피로에 있다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있는 사람인 경우는 몸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족걸음 간경이 마지막으로 닿고 있는 정수리 부위에 열감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수리에 손을 댔을 때 따뜻한 느낌을 받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피로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간경이 간의 기능을 정수리에서 간경의 유주 때문에 그 반응점이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초리가 입을 한 바퀴 돌고서 눈으로 올라간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본다면 구안화사라든지 입술의 움직임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간경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 주위를 움직이고 있는 경맥을 좀 더 살펴보면 수양명 대장경이 입 주위를 지나가고 있고 조경명 위경이 입 주위를 또 지나가고 있고 족걸음 간경이 입을 한 바퀴 돌아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중선에서 양쪽이 제대로 대칭이 되지 않는 질환, 예를 들면 구안화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 이 입초리가 무너지거든요. 좌우가 맞지 않고 그래서 구안화사가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경혈들은 어디에 분포하는 경혈들이라면 수양명 대장경, 조경명 위경, 그 다음에 족걸음 간경의 경혈들입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구안화사를 치료할 때 물론 입 주변에 경혈을 이용해서 침을 자침해서 자극을 하기도 하지만 원위치열로 수양명 대장경, 조경명 위경, 그 다음에 족걸음 간경에 분포하는 손과 그 다음에 정강이와 발등에 있는 혈을 이용을 해서 구안화사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입 주위를 관장하고 있는 경맥이 수양명 대장경, 조경명 위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족걸음 간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경맥은 눈을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을 지나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있거나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눈이 침침하다든지 눈에 열감을 느낀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그 이유를 눈을 지배하고 있는 경맥이 족걸음 간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경맥에 존재하고 있는 경혈이 경맥을 이해하는데 전부가 아니라 경혈이 없다 하더라도 이 경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유주 노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질병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또 한번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혈이 없는 부위에 경맥의 유주를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맥이 지나가고 그 위에 있는 경혈들을 그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 치료하는 경혈로 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경혈이 없는 부위에 통증이나 감각 이상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와 관련이 있는 경맥을 파악하는 것이 전통의사로서 전통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내부로 들어가서 간담을 얽어매고 있고 이런 간담의 기능, 특히 족걸음 간경에 있어서의 간의 기능이 이 경맥의 이상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맥은 1차적으로 발에서 시작을 해서 가슴에서 끝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끝나서 즉 수태원 폐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족걸음 간경까지 왔는데 이것은 일직선상으로 수태원 폐경으로 시작을 해서 족걸음 간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족걸음 간경에서 다시 흉부에서 수태원 폐경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경맥의 존재를 고리와 같이 계속 순환하는 구조로, 즉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부터 끝나는 그런 일직선상의 구조가 아닌
환의 형태로 순환하는 구조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수퇴염 폐경부터 족걸음 간경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경맥은 족걸음 간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수퇴염 폐경과 연결된다는 사실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퇴염 폐경부터 족걸음 간경까지 총 12개의 경맥이 있는데 4개씩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수퇴염 폐경이 흉부에서 시작을 해서 손가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수양명 대장경이 손가락에서 얼굴로 오고 그 다음에 족양명 위경이 얼굴에서 발가락으로 갔다가 족퇴염 비경이 발가락에서 다시 흉부로 돌아오는 하나의 사이클을 그리고 있고, 두 번째 묶음인 수소음 심경에서 시작되는 것은 흉부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손가락으로 갔다가 수퇴양 소장경이 손가락에서 얼굴로 오고 그 다음에 족퇴양 방광경이 얼굴에서부터 발가락으로 내려가며 족소음 신경이 발가락에서 다시 흉부로 오는 두 번째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수걸음 심포경은 다시 흉부에서 시작을 해서 손가락으로 내려갔다가 수소양 삼초경은 손가락에서 다시 얼굴로 올라오고 족소양 담경은 얼굴에서 다시 발가락으로 내려가며 맨 마지막에 족걸음 간경은 발가락에서 다시 흉부로 오는 세 번째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수퇴염 폐경과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과 족퇴음 비경은 인체의 앞쪽 부위를 주로 그러니까 팔다리의 전면 부위를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음 심경, 수퇴양 소장경, 족퇴양 방광경, 그 다음에 족소음 신경은 팔과 다리의 후면부를 지나가고 있고, 마지막 사이클을 수걸음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과 족걸음 간경은 팔 다리에서 측면, 안쪽과 바깥쪽의 측면을 지나가고 있어서 이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는 가슴, 팔, 얼굴, 다리로 해서 다시 가슴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을 그리고 있지만 위치가 앞쪽이냐, 뒤쪽이냐, 중간이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고 있고, 또 세세하게는 유주가 달라져서 팔에도 6개의 경맥이, 다리에도 6개의 경맥이 두르듯이 전체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크게 경맥으로서 위치하고 그 사이사이가 랑맥으로 이어져서 전신이 다 기의 흐름의 구조체로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신에 대동맥이 있고 세동맥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고 또 정맥이 있고 대정맥이 있는 것처럼 경맥이 있고 거기에 분지인 랑맥이 있고 그것들이 또 다시 모여서 경맥이 되어서 전신을 아우르고 있다라는 것도 비교해 본다면 이 경맥의 전신 구조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동맥, 인맥으로부터 총 14개 경맥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이봉효 교수님께서 족걸음 간경의 경혈 치열을 다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이것까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리 몸에 분포하는 정경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혈들을 모두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모든 경혈들을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앞서 경맥의 유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경혈을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맥을 이해한 다음에 경혈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의 술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맥과 경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맥과 경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맥 유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족걸음 간경의 경혈들 중에서 발목 이하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골음 간경의 첫 번째 경혈인 대돈혈입니다. 대돈혈은 족골음 간경의 정혈이면서 O형상 목혈이죠. 그리고 대돈혈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체에 있는 이 361개 경혈 중에서 6개밖에 없는 천부혈 중에 하나가 대돈혈인데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족골음 간경이 거름경 중에서 사화경인데 그 목의 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목의 목, 더블 목에 해당하는 이 족골음 간경 안에서 또 한 번 목에 해당하는 혈이기 때문에 대돈혈이 갖고 있는 그 목의 성질은 오행 중에 목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돈혈의 성질은 목이 3개 겹쳐 있는 트리플 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목의 목이라는 이 특성으로 인해서 사암침법의 정격, 승격이라고 하는 정형 처방 내지 팔체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오수혈만 이용하는 오행침법 중에서 대돈혈을 이용하는 처방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돈혈의 위치는 엄지발가락에서 바깥쪽 조갑근각 1푼처인데요. 자, 우리가 앞서 했던 경혈들 중에서 족태음 비경의 은백혈이 엄지발가락 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백혈은 엄지발가락의 조갑근각 중에서 안쪽 이 메디알 쪽에 위치해 있는 발톱뿌리각에서 0.1촌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족골음 간경의 대돈혈은 엄지발가락에서 바깥쪽에 발톱뿌리각에서 0.1촌입니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에는 족태음 비경과 족골음 간경 두 개의 경맥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족태음 비경이 안쪽이고요. 족골음 간경이 바깥쪽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돈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발가락에서 발톱뿌리각, 그 중에서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 발톱뿌리각에서 몸쪽으로 0.1촌 떨어진 지점을 촉지한 다음에 여기가 뼈와 근육 사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의 목, 이 목이 3개 겹쳐 있다는 이 천부혈의 특징으로 인해서 직자를 하거나 아니면 점자출혈, 이 정혈의 특성상 급성기에 있는 급성 증상에 다용되기 때문에 점자출혈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대돈의 경우에는 천부혈의 하나, 이 목이 3개 겹쳐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자침을 할 때 보살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대돈혈을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족골음 간경의 두 번째 경혈인 행간혈입니다. 행간혈은 족골음 간경에서 형혈이면서 오행상 화에 속하는 혈인데요. 자, 족골음 간경이 목인데 경맥의 오행 특성이 목인데 그 중에서 화에 해당하는 혈이기 때문에 족골음 간경의 자경 사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실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행간을 사해주면 좋고요. 반대로 행간을 보하면 간경을 도와주는 것이 되겠죠.
네, 행간혈은 대돈에서 시작해서 족골음 간경이 뼈와 근육 사이 적백육제를 따라서 발목 쪽을 향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대돈을 출발해서 이 적백육제를 따라서 본절을 넘어가기 직전에 본절 전 함요처,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족소양 담경에 협계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의 바깥쪽 뼈와 근육 사이 이 담경 유주노선상에서 본절이 나오면서 뼈가 툭 튀어나오니까 탁 걸리게 되는데요. 이 걸리는 지점, 본절 전 함요처, 여기가 행간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행간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간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골음 간경의 세 번째 경혈인 태충혈입니다. 네, 태충혈은 족골음 간경의 수혈이면서 오행상 토에 해당하는 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태충혈은 음경이기 때문에 족골음 간경의 원혈이기도 하죠. 네, 수, 토혈이면서 동시에 원혈의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태충의 위치는 첫 번째, 두 번째 메타타살 그 중족골 사이의 공간에서 발목 쪽으로 가다가 뼈가 붙으면서 뼈 사이 공간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태충혈의 위치입니다. 자, 어떤 책에는 1번, 2번 중족골 사이 공간에서 발가락 쪽으로 가다가 걸리는 지점, 그러니까 본절 후 함요처라고 말하는 책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4, 5지 사이의 지오회혈에 해당하는 이 본절 후 함요처 위치보다는 조기무배에 해당하는 이 1, 2번 중족골 사이 공간에서 발목 쪽으로 가다가 걸리는 지금 이 지점이 태충혈의 위치로 더 알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태충혈을 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족골을 촉지하고요. 뼈 사이의 공간을 눌러서 발목 쪽으로 진행하다가 뼈가 붙으면서 공간이 끝나는 지점, 여기가 태충혈입니다. 네, 간경의 원혈이다 보니까 통통한 체격의 환자들보다는 마른 체형의 환자, 그리고 간 기능이 허약해져 있는 그런 간허증 환자에게 아주 적당한 경혈입니다. 다음은 족골음 간경의 네 번째 경혈인 중봉혈입니다. 네, 중봉혈은 족골음 간경의 경혈이면서
오행상 금에 해당하는 혈입니다. 족고름 간경이 경맥의 오행 속성이 목이니까 금의 속성을 갖고 있는 중봉의 경우에 족고름 간경과 상극 관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맥을 사하는 그 상극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혈이기 때문에 간정격 같은 간경을 도와주는 처방을 우리가 사용할 때 중봉혈을 사하게 됩니다. 중봉의 위치는 발목 관절에 있는데요. 발목 관절에서 주름이 가장 진하게 나타나는 위치가 바로 그쪽에서 수시로 많이 접히기 때문에 이쪽에 주름이 진하게 잡히는 건데요. 여기 발목 관절을 확인한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이렇게 구부릴 때 이 엄지발가락을 제끼기 위해서 긴장하는 이 힘줄을 찾았을 때 힘줄의 바로 안쪽, 힘줄의 바로 안쪽 함몰처가 중봉혈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중봉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관절을 확인하고요. 발목에서 엄지발가락을 배굴시키는 이 긴 엄지발가락 근육의 힘줄을 찾은 다음에 힘줄 바로 안쪽에 함몰처에 중봉을 취혈합니다. 중봉혈에 자침했습니다. 지금까지 족고름 간경의 경혈들 중에서 발목 이하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